네, 수도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빅매치, 이른바 명룡대전입니다. 두 차기 대선 주자가 맞붙으면서 미니 대선급으로 떠올라 벌써부터 신경전이 뜨거운데요. 빨간 목도리를 하고 인천 계양의 한 성당을 찾은 원희룡 전 장관이 파란 목도리를 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며 한마디 건넵니다. 결국 오셨군요. 계양을 지역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던 이 대표가 전날 지역구 출마를 확정짓자 원 전 장관이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. 압도적이지는 않다. 원희룡 장관 캠페인을 보면은 이분이 서울 양천구에서 이제 목동에서 당선이 됐었고 또 제주도로 가서 당선도 됐었고 고향이지만은 수도권도 해보고 지역도 해보고 선거를 정말 많이 그리고 이제 했네요. 본인이 늘 자랑으로 삼는 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. 특히 민주당 상대로 난 그렇죠. 절대 진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당내 정서는 좀 약한데 선거는 이제 초강자거든요. 최근에도 제가 캠페인을 보면은 정말 탁월해요. 잘하더라고요.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다니는 거,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. 안 받았겠다. 아, 저기 가요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아, 사장님 아무나 들이지 마요, 또. 아니요 들어오세요. 뭐 먹었는데 왜 그래요? 기분 나쁘게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무나 들이지 마요.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빨간색 용 그 있잖아요. 이름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약간 중국집 예. 같은 그. 海风有火冒青天，铁面无私辨忠奸。 이재명 대표 사무실 앞에 가로수가 없어졌다는 거를 빗대서 현수막 같은 걸 기획한다든지. 그거 누가 했는지 참 잘한 것 같아요. 그 사람한테 선거 그거 맡기면 될 것 같더라고. 국힘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감각이 나와가지고 저도 놀래고 이거 신선한데 이분 쓰면 되겠다 싶더라고요. 원희룡 장관 자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, 그분이. 예. 그리고 이제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 하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에요. 예. Lumpa, dumpa-dee-doo. I've got a tragic tale for you. Umpa, lumpa, dumpa-dee-dee. If you are wise, you'll listen to me. 다만 그 대장동 가지고 공격하는 건 저는 그다지 좋은 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그 전국적인 이슈가 있고 아마 지역 이슈가 또 다를 겁니다.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민주당 지지자 등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흔들릴 사람이 전혀 그래요?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게 더 낫다고 봐요. 좀 더 포지티브하게 나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스킨십을 강화한다라든지,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분들의 그 편견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계양이라는 곳이 원래 인천 부평에서 갈라진 지역구입니다. 부평이라는 곳은 대우자동차가 있어서 노동운동의 메카였고 제일 진보적인 지역인데 이재명 대표는 계양은 사실 조금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신경 안 쓰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유세를 개항을 해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할 수밖에 해야 없는 되는데 상황이잖아요. 예. 좀 원희룡이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통수가 계속 따끔따끔하게 돼 있는 거죠. 물론 뭐 열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특히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계산 1·3동이 빠지고 또 가장 불리하다고 지목되는 동인 작전서운동이 들어왔잖아요. 사실 원희룡 전 장관, 원희룡 후보의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어요. 지금 그냥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 측에서 이런 우스개를 해요. 진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거야? 하네? 이런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
이재명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접전이 된 거예요.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왔으면 정말 10% 이상 벌어질 수도 있어요. 조용한 선거로. 네, 조용한 선거가 될 뻔했는데 예. 이재명 대표가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약체란 얘기죠. 오히려. 저기 장관 입장에서는. 네.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제 따라잡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그 안에서 따라잡는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고,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그냥 아마 등골이 좀 선을 할 겁니다. 만약에 거기서 지기라도 한다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, 그냥. 경기도 쪽까지 짚어본다면 어떨까요? 경기도로 좀 넓혀서 본다면 어떨까요?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총 수도권 121개 의석 가운데 미래통합당이었죠. 당시에는 16석을 얻는데 그쳤거든요. 참패를 해도 너무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그 160석 발언 나왔을 때 애고고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애고고? 예. 예. 왜냐하면은 뭐 사실 선거 앞두고 그런 그 자세를 취하는 거는 굉장히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딱 커트를 금방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지지율 추이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각계 지역구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, 특히 경기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예요. 의석수가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데 여기는 정말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낙관할 수 없다. 경기도가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데, 제가 볼 때 경기도도 재밌는 싸움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. 경기도의 전통적인 정치의 축으로 한다면은 성남하고 수원이거든요. 성남은 분당 포함이죠. 비분당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분당 지역은 이제 보수가 우세한데, 지난번은 분당도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지고 갔는데, 지금 분당 쪽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버티면서 약간 용인 쪽까지 확장성을, 분당 아래가 이제 용인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가지고 가고, 수원이 사실 박문규 장관이나 이렇게 일찍 말하자면 꽂았을 때 욕 많이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수원이 지난번에 5군데 다 졌는데, 수원에서도 조금 보수세가 센 데가 있고 민주당세가 센 데도 있는데 똑같이 접전으로 다 올라오고, 깃발을 일찍 꽂은 효과가 통하는 것 같다. 접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